올바른 독해법을 깨닫고 4수 만에 수능 국어 1등급을 쟁취한 후 그 1년 반 만에 본과의 상위 0.3%까지 오른 보리국어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독하게도 오르지 않던 제 국어 성적을 올리게 된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알아낸 방법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학생들의 성적까지 올려준 경험을 합쳐 저의 국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고3이 되기 전까지 공부와 거리가 아주 먼 학생이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도 못 그리고 시험 치는 날은 그저 학교에서 집으로 빨리 가는 날이었으니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 모의고사 성적은 항상 3등급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수능 국어에서만큼은 조금 재능이 있구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3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후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도 3등급인데 공부 조금만 시작하면 이제 1등급은 그냥 나오겠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소위 이야기하는 정시 파이터가 되면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며 다른 과목 성적은 오르는데 유독 국어 과목만 성적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된 거죠. 기출을 꼭 봐야 한다 해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EBS가 중요하다고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풀어봤지만 학교에서 모의고사만 쳤다 하면 성적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결국 첫 수능은 싫었으나 국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진 못했고 수능 후 저는 바로 재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사실 재수를 시작했을 땐 자신만만했습니다. 현역 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제대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면 국어는 무조건 1등급 나온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실제로 재수를 할 때에는 현역 때에 비해 공부량도 2배 이상 오르고 유명하다는 인강, 유명하다는 자습서를 마구 풀어댔으니 저는 제 국어 실력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인강 듣고 자습서 풀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답지를 보며 꾸역꾸역 이어 나갔거든요. 그래도 유명한 강사님이 찍으신 강의고 유명한 강사님이 쓴 교재인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성적이 오르겠지 같은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6월까지 공부를 하고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수능보다도 더 성적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고 좋다는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혼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좌절하면서 며칠간은 공부가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국어에 재능이 없었나? 재능이 없다고 해도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국어는 재능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인 건가? 따위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할 법한 고민을 그 당시에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친구는 따로 공부 안 하고도 국어를 잘 보는데 나도 이럴 거면 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따위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는데 수학하고 영어는 오르는데 국어 성적은 끝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쯤 가니 진짜 국어 1등급 받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곧 수능이잖아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 수능날까지 열심히 기출 풀고 열심히 실무 풀고 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수능까지 갔지만 똑같았습니다. 국어 1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수가 끝난 후 삼수를 시작했으나 삼수 1년도 똑같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국어 1등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게 3번을 망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3년이나 공부하고도 1등급이 나오지 않은 거면 더 이상 이건 공부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곤 군대에서 좋다는 인강, 좋다는 자습서 다 하지 않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능 국어라는 게 애초에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진 지식을 응용하고 머리를 싸매야 하는 건데 강의 진도에 급급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이해 안 가면 답지 보고 다음부터 잘 읽자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다시 틀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하잖아요. 저 역시 3년이나 그렇게 공부를 이어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하는 공부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루에 나 몇 지문이나 풀었어 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지문, 한 문단이라도 제대로 읽어 가보자고 결심을 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가다 보니 내가 이해가 가는 문장,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 내가 이해가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문장들이 비로소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제 독해 습관에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열려있는 창문 앞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춥다라고 그러면 창문을 닫아달라는 뜻이구나 라고 속뜻을 파악하잖아요. 그것처럼 수능 국어에서도 속뜻, 즉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전혀 잡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또 강의 듣고 해설지 보면 아 하거든요.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막 본인은 기출 3회독, 5회독 했다 하는데 막상 그 기출지문 설명해보려고 하면 설명을 못하고요. 자, 우선 강의나 해설지를 통해 이해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강사가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 글의 속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강사가 알아낸 것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양치기식 공부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치기를 해봐야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틀릴 뿐인 거예요. 마치 삼수까지의 저처럼요. 그래서 저는 딱 하루에 국어 기출 한 지문을 편 후 제 국어 공부 시간을 온전히 그 지문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그 지문을 곱씹으며 생각했고요.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내가 이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곱씹어 본 거죠. 그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이해가 되고 문장의 속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평가원이 지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글을 어떻게 쓰는구나 등등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국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공부를 하고 난 후 2024 수능에서 마침내 국어 1등급을 쟁취한 후 그 후 국어가 좋아져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성적을 올린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도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김과외라는 어플을 통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1년 반이라는 시간간 저는 약 20명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김과외에서 상위 0.3%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많은 학생들이 삼수 때까지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사수 끝에 국어 1등급을 만들어내며 얻어낸 공부법으로 가르쳐보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7등급에서 2등급이 된 학생, 4등급에서 1등급이 된 학생, 5등급에서 2등급이 된 학생 등등 성적 향상 사례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역시 학생들이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 부분만 해결하면 학생들의 성적은 쉽게 오르는구나 였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기에 본인의 노력보다 못한 성적을 받고 계신 걸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국어를 공부했던 과정과 강사로서 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합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 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학생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국어 성적이 오르는구나, 나도 국어를 잘할 수 있구나 같은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거나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조금만 잡아주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미 과외, 학원 인강 등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답답함만 커져가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온 학생들은 수업에 만족하며 국어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 앞으로 영상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선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국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한 남이 시킨 이해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저와 제 학생들처럼 올바른 국어 공부법을 깨닫고 원하는 수능 성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겪는 어려움, 가려움 등을 제가 구석구석 굵어줄 테니 꼭 지켜봐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리국어 김지환이었습니다.